네, 임플란트, 치아가 빠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참 좋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는 치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치료받을 치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다면 치료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김종효 원장의 치과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선 스마트 치과의원 원장 김종효입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참 좋은 치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임플란트 치료들 이제 많이 받고들 계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2개까지 보험도 되니까 접근이 더 편해졌습니다. 자, 하지만 임플란트 치료가 늘어나는 만큼 임플란트에 생기는 문제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작년 7월에 대한치주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서 빼게 되는 경우가 식립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임플란트는 참 좋은 치료지만 아무 문제 없는 치료도 아닙니다. 자, 내2랑 임플란트를 비교하면 임플란트에는 충치가 생기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면 내2에 생긴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는 가장 흔한 문제는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르는 임플란트 주위에 생기는 염증이 원인이 됩니다. 자, 임플란트 주위에 생기는 염증은 치주염이 있는 환자,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았던 환자, 그리고 안 좋은 환자, 그리고 이제 당뇨나 흡연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주위염을 줄이려면 잇몸 관리, 당뇨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연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또 점점 진행이 되어서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어야 되는 잇몸 뼈가 절반 이상 염증으로 인해 흡수가 녹고 나면 결국은 임플란트를 빼야 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저절로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는 내2랑 다르게 문제가 생겨도 처음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은 소리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 빼고 임플란트 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오래 지나버려서 치료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비용도 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려서 고생하면서 치료한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문제 생기면 또 임플란트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하는 임플란트 치료, 특히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하는 임플란트 재수술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경우보다 환자나 치과 의사에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임플란트에는 임플란트 주위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임플란트에 생기는 모든 문제가 정기적으로 치과를 간다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적절하게 잘 치료된 임플란트는 대부분 내가 칫솔질, 치간칫솔, 치실 같은 구강위생 관리를 정성껏 하고 또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검사받고 하시면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간칫솔은 매번 식사 후에 하시는 게 좋겠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또는 주무시기 전에 사용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자, 힘들게 그리고 비용도 많이 내고 한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다면, 계획된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나도 정성을 들여서 깨끗하게 하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치과에서도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가기가 편하신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임플란트 치료 비용에는 임플란트 치료 후에 관리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싼 가격보다는 임플란트 치료의 가치를 생각하셔서 치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과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앞으로도 임플란트와 치아 건강에 대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